운인설명리 12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 개봉 기념 오펜하이머와 크리스토퍼 놀란 사주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너스도 하나 있어요. 저한테 문자로 질문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마음이 약해서 제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그렇다고 저한테 문자로 풀어달라고 보내지 마십시오. 자,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우습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 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잘 끝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참, 하여간 저는 뭐 K-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K-팝을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뭐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어린 친구들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됐죠. 축구장은 망가져서 K리그는 또 개판이 되겠지만 이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죠. 어쨌든 오펜하이머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오펜하이머가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는 때가 계기가 되겠죠. 아직 못 봤습니다만 개봉 광복절인가 하잖아요. 봐야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이제 제가 드니 빌레브와 함께 좋아하는 쌍 감독이거든요. 뭐 옛날 감독들도 뭐 많지만 제임스 카메론 흥행의 마술사, 그 미국 감독 누굽니까? 에일리언 만든 감독.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 뭐 봉준호, 박찬호 훌륭하고, 봉준호가 얘기했던 마틴 스콜세지 이런 사람들 훌륭한데, 이제 현대적 감각이 살아있는, 그러면서 정말 천재적인 연출을 하는 두 감독 참 좋아합니다. 영화가 다 재밌어요, 저는. 테넷 뭐 이런 영화로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름이 논란이니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대단한 감독이다. 영화의 장인이다.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러면 이제 두 천재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사주가. 실제로 이제 사주 보면 머리가 좋은 사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학업 성적도 굉장히 뛰어나고, 학업 성적,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 학업 성적이 뛰어난 사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라는 것은 진짜 학업과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갖고 있는 천재성, 머리가 좋다, 이제 이런 사주들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께서 지금 어쨌든 명리 채널을 보고 계신데 이제 명리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주구조 당연히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정신과 관련된 학문, 철학성. 근데 이 철학도 서양 철학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동양 철학 위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서양 철학은 솔직히 많이 뒤져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 철학의 이게 존재론, 인식론, 가지고 이제 굉장히 지적인 풍모를 철학자들이 혹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제 교양적 지식인들이 서양 철학 지식 가지고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그렇긴 한데 정말 깊은 사유를 갖고 있느냐, 그건 솔직히 의문입니다. 동양 철학은 이제 중국 철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까지 포함해야죠. 인류 철학의 최고봉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국 철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역 도덕경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그 기저에 명리학이 있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체, 인간의 존재성,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제 우리 눈으로 감각되는 이 현실이라고 불리는 세계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직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팔아먹든 말든 바다가 핵오염수로 난장판이 벌어지든 말든 그냥 무조건 피워 던져주는 거죠. 이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떠나서 상식이 있는. 그러니까 상식이란 냉정하게 따져서 인간다운 경험만 하면서 살아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먼 센스죠.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공유하게 되는 보편적 생각 같은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안타깝다. 오늘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갑진무진, 병슬, 임진, 오펜하이머. 양팔통이죠?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 식상이 장난 아니 식신으로 그냥 도배가 됐습니다. 진술충 예술이죠. 그냥 제가 여러분이 편하게 쉽게 이해하시도록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식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주죠. 편인도식, 이 장인의 별, 이 편인이 어디서 튀어났어요? 진토 안에서 드러났죠.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제극인이 걸립니다. 이 진중을목이 신금에 제극인 되죠. 제극인. 이 제극인의 이 판단, 분석, 검증, 선견지명 뭐 이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두뇌 작용으로 발현이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재성, 이건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치밀한 사고 능력이 담기죠. 그래서 제극이는 평범하게는 뭐 문서 다루다 뭐 이런 정도 두뇌 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인 제극인의 이제 나쁜 것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또 인묘진 이제 이런 것에 또 이게 운이 이렇게 흐르면 이제 신자진 이제 수기도 적절하게 차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나쁘게 발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천재성 이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것이 편인으로 가니까 이제 이 편인 도식에 놀라운 또 이제 두뇌 작용이 생깁니다.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전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근을 가졌는데, 그죠? 이게 이제 진술충하면서 강하게 드러났다가 숨기기도 하고, 이 식신이 이렇게 드러나면 전반기에 이 진토를 근으로 삼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재수없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죠, 현대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술토를 쓰는 시기에는 이게 또 인묘도 되고, 나도 이제 자체 인묘니까, 근데 겸손한, 말이 이제 겸손하게 되고, 생각을 하고 말하다. 이게 이제 내 생각도 여기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속성의 변화가 있다. 또한 어떤 실험 같은 걸 할 때, 이제 진술충이 식신을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른 두 개의 속성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이런 거죠. 예술적 풍모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주는 예술을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토를 들여다보면 을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정인, 이게 정인 가지고 식신을 쓰는 거죠. 식신, 폐인, 을목을 알고 을목을 배워서 을목의 자격을 갖추어 모토를 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쓰는 식신이다. 두뇌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식신은 개수라고 하는 이 관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겁성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많은 비겁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며 개수는 이제 학교, 기관 뭐 이런 것이잖아요. 기업, 직장 이런 거기 때문에 직장에 속해서 기관에 속해서 쓰게 되는 이런 속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식신폐인의 이 정인이 그냥 정인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극인 굉장히 탁월한 두뇌 이런 거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생기 이 전편에 말씀드렸던 목생기를 금 이 화기에 달궈진 굉장히 살기등등한 신금이 제극인한다. 그러면 이 생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거냐, 생기를 죽이는 쪽으로 갈 거냐, 이 운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 금기가, 오행적으로 금기가, 살기가. 그래서 이제,
생기를 살리는 쪽으로 연구 이런 쪽으로 갈 거냐, 활인적 연구,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백신을 만든다든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박테리아 온갖 것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쪽, 생명과학 바이오 제약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의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어때요?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갔죠. 지금도 뭐 이제 대덕연구단지 이런 쪽에서 이제 무기 연구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 그다음 공공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 연구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이 생기를 죽이는 구조, 에너지 조합을 합법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실 거다. 운의 조합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보면 많은 화기들이 이제 비겁 에너지들이 이제 금과 조합을 이루니 이 술토 안에 많은 화기들이 담기며 이 신금에 붙어 있는 정화의 속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쪽의 에너지, 이제 생기를 합법적으로 죽이는 이제 그런 쪽에 몸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실제로 생기를 합법적으로 죽이는 일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군인 뭐 이런 거죠. 사주가 굉장히 살벌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비겁다자의 금극목이나 이렇게 생기를 죽인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훈련되는 조직,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당연히. 자, 왜 천재냐? 제극인이 있고, 제극인이 그냥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원고에서 3번이나 일어납니다. 일반인들의 3배 정도의 두뇌 작용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며, 이 제극인의 이제 식신충 속에서 튀어나온 편인이란 말이죠. 제극인의 성질을 다 갖고 있고, 이 실험, 이런 일, 저런 일에 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제 그런 능력 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하면서 계속 머리도 좋아지고 그런 지식,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묵국토, 편의도식, 장인의 별, 이제 정말 타고난 연구원이죠. 누구는 예술로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작가로도 쓸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소재의 글 혹은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런 무토 위에 내가 이제 표현하는 어떤 양식 터전 위에 이제 목들이 이제 활자들이 을목이 가불목이 쫙 이렇게 자라는 이제 그런 형태면 이제 그런 예술적으로 흐르기가 더 좋겠죠. 이 상태로도 원국에는 이제 그런 소질도 충분히 담겨 있는데 이렇게 금수로 흐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화기와 결합하는 금기, 그러면서 금극목, 이제 요걸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이제 관이 뜨니까 내가 이미 관을 갖고 있고, 이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강력하게 양팔동에 식신이 강력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잘못 쓰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간에 들어 올리기로는 이제 무토라는 식신적 일, 말인데, 이게 계속 뒤바뀔 거 아니에요. 올렸다가 집어넣었다. 그거 아니고 다시 충해서 다시 올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행동이 굉장히 괴팍하거나 말이 약간 또라이처럼 나오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이제 편인적 에너지겠죠. 또한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관대지와 이제 묘지에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데 내 관을 막 내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그것을 낮출 때가 있고 굉장히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천재적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 중에 연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이제 이런 구조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도 이게 아예 이제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제극인뿐만 아니라 천간에 이 제극인이 계속 조합을 이뤄버리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비겁들이 이 제극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투쟁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하튼 이분이 나중에 이제 후두암으로 사망하시죠. 이 갑술 때문에 담배를 정말 많이 폈다 그래요. 계속 담배를 폈다고 하죠. 어쨌든 담배를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죠. 간접품이 안 하도록 혼자 피우면 됩니다. 뭐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긴 합니다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이에요. 모든 범죄에 악용되는 건 술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담배, 뭐 영화야 그렇게 나오지만 유튜브에 이제 항상 모자이크 하는 거 굉장히 웃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작가의 창작품에 이게 손질을 가는 거 진짜 웃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담배를 팔지를 말든가. 어쨌든, 담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겠죠. 근데 사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 을목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신유. 이해되시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금극목에서 이 진중을목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신체 부위,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갑습을에는 일간과 식신이 임묘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이분도 천재죠. 경술생, 경설개미 신의 갑오. 왜 영화감독 쪽으로 갔을까요? 어쨌든 편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연지에 정인이 있으니 술미형, 내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예를 들어서 정인 하나를 배우면 이거 곱씹는다. 편인적 생각으로. 이 편인적 생각과 정인적 생각이 계속 형하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고지고대로 받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거죠. 조율, 조정, 수리, 뭐 이런 타협, 협상, 뭐 이런 거잖아요. 생각이 이 두 개가 계속 그런 작용력을 보이는 겁니다. 정을기, 편인, 재화하죠. 이 편제로. 이 기토라고 하는 편인적 생각을, 그죠? 내가 현실화하는 겁니다. 또 몽상적, 공상적 이런 속성이 편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그 글자 자체로 굉장히 이제 이게 학문의 별이에요. 미토를 가지신 분들을 특히 이제 인성으로 걸리고 그러면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편인이 아니고 이게 편인 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술토라고 하는 정인 생각을 보면 신정무가 있으면 비견이 많이 들어있고 이 비견들과 함께 이 무토라고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평관적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견, 명예를 추구하는 비견들이 담겨져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썼을 것이며, 근데 그걸 미리 쓰고 있는 이제 경술 괴강들이 있죠.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사회에서 이 편인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인터스텔라를 만들려고 이제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죠? 테넷을 만들려고 그런 물리학을 공부하고, 지금 다시 이제 오펜하이머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다 이 편의적 속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비겁과 관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내가 다 해미합, 술에, 오미합, 오술로 다 끌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인성사회에서 내가 식신을 써요. 겁재들과 함께 식신을 씁니다. 그죠? 내가 전문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겁재들과 함께 술명 온갖 문화가 예술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 식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금생수로. 그런데 내 것을 올리죠. 나중에 내 걸 올립니다. 내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세상에
인성을 끌어와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게 문화예술 분야의 영화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인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도를 얻는 겁니다. 대중의 지지, 인기를 다 끌어온다. 내 상관적 능력으로. 그러면서 해묘미 돈도 벌죠. 매우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돈 많이 벌었겠네 소문 나는 거죠. 돈이 장생되고 있고 근이 강하죠. 해묘미. 식신생재 내가 연출을 하면 내가 이런 문화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끌어들여서 혹은 남의 생각도 내가 활용하여 왜? 세상에는 모든 게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응용하고 조합하고 하여 나의 것을 업그레이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훔칠 거냐 베낄 거냐 그걸 창조적으로 다시 승화할 거냐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평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가지고 이제 이런 대중적 인기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거고 이 연의 어쨌든 인성을 갖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고 후원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받는 거예요. 또한 이 관이 천간에는 떠 있지 않는데 일찍 뜨죠. 20대부터 유명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20대 이미 유명해지다, 알려지다 이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병신합으로 얘한테는 편관이고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면서 이 슬미, 오미 이런 합을 통해서 드러난 병화가 나한테 딱 붙어버리고 재생관이 이루어지며 이 술토가 동안이 이것과 바로바로 연결이 되죠. 이게 뭐냐면 인오술 가삼합이에요. 관성삼합이라고요. 관성이 여기에다 담겨버려요. 그 왕지를 내가 갖고 있고 그죠? 이렇게 통하면 이렇게 합을 이룬 것에서 튀어나와서 내가 그걸 갖는 거예요. 이게 유명해지다. 이 관이 늦게 뜨면 늦게 유명해집니다. 이게 다 이게 문명적 에너지의 장난이에요. 저는 50대 이게 이제 저도 기축대운인데 기축대운에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이제 무저 병정 정병 이렇게 기무정병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저는 인성이 먼저 뜨고 이제 이 방합을 이룬 관성이 천간에 이제 올라서는데 그러니까 아 나중에 유명해지겠네 이런 걸 제가 알겠죠. 그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공부해. 아는 게 많아야 돼. 아는 게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게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명세가 되는 거야. 너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름은 남기겠네. 그러면 제가 삶을 살 때 물론 저도 이제 오류가 많은 인간이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얘기한 거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나도 결점이 많은 인간이다. 하지만 비밀이야. 웃으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결점을 극복하고 장점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잘못에 인정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글 쓰고 사유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야겠다. 나이 들어서 정말 저 사람은 참 깨달은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자. 자강불식이라는 닉네임을 제가 블로그에 쓰고 있는데 주역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 왜 천재냐. 슬미형 이런 데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슬미형을 그 작업 이 전제 과정을 통해서 상관이라는 자기의 이 재주를 쓰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이 재극인 또 나왔잖아요. 재극인. 그죠? 근데 이 재성은 그냥 재성이 또 아니고 이걸 통해서 명예로 이어지는 이 재성을 노리고 있는 다른 겁재들이 이게 또 금국목을 하하고
그러면서 이 재성이라는 현실성, 내가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어떻게 영상화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치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해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토를 보면 여기에 인묘하거든요. 그러면 이 을목의 에너지를 계속 더 해주죠. 그러면 이 뭡니까? 이 정제적인 디테일함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 나 그래, 실제로 그렇다? 정제적인 디테일함. 정말 미장산이 장인이죠. 이게 CG 안 쓰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름, 아이맥스 필름만 쓰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트도 실제로 구현하고. 그게 이제 이런 정제의 디테일함이 없으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정말 치밀한 계산을 하면서 영화를 찍는 사람이다. 그걸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의 유명세가 갖고 있는 편관 에너지가 드러나면서 일찍부터 유명해지고 그것이 이제 빛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빛이 오행적으로 이 화기 빛이 천간에 떴을 때 이 사주에서는 식신이라는 이 개수가 이 병화 정화에 수극화를 하면 그야말로 극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간에 뜬 이 빛 조명이 마치 분무 위에서 물을 뿌리듯 그러면 이제 무지개의 프리즘이 확 뜨듯이 이 빛이 훨씬 더 현란해져요. 그게 이 영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빛의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오행적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재생관, 재생살 굉장히 유명해진다. 돈도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내 브랜드를 가지고, 왜냐면 오화에 이제 번기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연출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면서 세상에 많은 인기를 이제 떴죠. 술미가 이제 천간에 떠버렸어요. 인지도를 갖게 되는, 그러면서 이 규축되는 축술미,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뇌작용이 나이 들면서 더욱더 활발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러면서도 이제 이 제극인 재성이 와서 이때 끊임없이 어떤 연출 이런 것들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상관생제의 재성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 돈은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남의 돈 키워주는 일 열심히 하겠네. 아니, 좋죠. 이 정도의 사람이면 자기 연출해서 남의 돈 열심히 키워줘야죠. 본인도 갖죠. 그러면서 본인의 관이 또 커지죠. 이 대가로서 굉장히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영화사야, 투자사에 엄청난 돈을 벌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트 만들겠다. 돈 다 밀어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의 천재성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제 테넷 같은 영화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벌어준 게 있고 앞으로 벌어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해주는 거죠. 이게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 평생 영화로만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천재인지 누가 정말 돈을 벌어줄 건지 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임스 카메론 같은 사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천재 사주 두 개를 봤는데 이 제극인의 에너지라는 건 인성에 이렇게 형이 걸린다든가 근데 형이 걸렸는데 그걸 내가 일시에서 끌어다 쓸 수 없으면 머리 좋다고 보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회가 그런 것 뿐이에요. 이 문화와 이 문화가 서로 형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많은 겁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의 모습일 뿐이라고요. 내가 이런 에너지들을 끌고 와서 표현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연결성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내 관인이 천간에 뜰 때 이건 이제 일반 직장인들 뭐 이직운 이런 것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관인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세운에서, 그럴 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직하려고 하는 저 직장에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럼 그 직장의, 속성은,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의 속성이 내 사주, 원국과 대세운에서 조합을 이루고 있느냐. 수많은 화기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내가 이직하겠다, 젊을 때 취직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속성을 갖는, 이게 이제 관인상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병화의 속성을 가진 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어두컴컴한 데서 지하실에서 뭐 연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환한 조명이 있는 곳, 세상에 잘 알려진 직장이며 뭔가 이 빛을 쓰는 그런 속성을 가진 직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펜하이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There are no secrets about the world of nature. 자연계에서는 비밀이 없다. There are secrets about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man. 인간의 생각과 의도에만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자연계에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죠. 노자같이 뇌가 완전히 깨버린 사람은 사유만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뭐라고 표현할 언어는 없지만 그래서 황홀, 정확히는 홀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빅뱅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해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설명해줘봤자.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 상선약수 물에도 비유하고 물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을 물에 비유한 것 뿐인데 도덕경 대충 읽으면 뭐 상선약수에서 물의 속성이 대단하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여하튼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걸 인간이 무의로 작동하는 자연의 도의 작용력을 인간이 감각하고 감지하고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인간의 생각과 의도에는 항상 비밀이 있죠. 우리 정부가 그렇듯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의도들이 드러나죠. 그들의 생각. 언론을 장악할 거야. 국민들을 우매하게 할 거야. 언론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 이길 거야. 총선에 이겨서 방송사들 전부 다 민영화 사형화해서 우리의 정치가 일본처럼 수십 년 그냥 행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버릴 거야.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거야. 왜? 민간에 넘겨버리고 민간이 지분을 갖게 하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그 지분을 다 인수하는 강제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되돌릴 수 없죠. 예를 들어 국가가 삼성을 국영화하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정보는 사실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만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의 두 방을 시원하게 쏴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그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바가바드 기타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나는 죽음이요. 이 세상의 파괴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조차 메카시즘이 창궐하면서 소련의 스파인이 어쩌니 이러면서 모든 공직에서 내려가고 정말 많은 고통을 입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수소폭탄 만들으라고 했는데 수소폭탄 반대했죠,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 구소련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이제 15킬로톤의 원자를 갖고 있었다면 이때 이제 미국에서 소련에 자극받아서 만들었던 최초의 수소폭탄에는 15메가톤인가 막 이제 그렇죠. 여하튼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사주에서 이제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많이 보이고 이제 이걸 우리 이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영화를 보면 그 캐릭터에 훨씬 더 잘 감정이입이 되겠죠. 영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이 생각, 의도성 이런 것들을 정말 읽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예를 들어 팩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시오. 언론에서 말하는 게 그 자체가 팩트가 아닌데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정보 관계자들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혹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기밀을 누설할 리도 만만하고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다루는 언론 자체가 팩트가 아닌 진실을 왜곡한 그런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죠. 저것이겠구나. 그래서 추론 능력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죠. 팩트 자체에
아니라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이 파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겠구나 추론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그걸 통해서 실제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쟤들의 의도는 이렇구나, 막아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사고를 전개해가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세상에 도움되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바꾸자는 것. 그래서 소위 사익이라는 거, 그 하찮은 돈 몇 푼, 명예 이런 걸로 양심을 속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실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게 없어요, 이 보수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방부 관련되어서 그 박모 대령이 채모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상보에 올렸더니 누구는 덮어, 사단장은 덮어, 그럴 수 없다, 이 상병의 죽음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항명으로 받아들여 직위 해제하고 이제 수사한다 하고, 이런 것이 그들 소위 끼리끼리 이 권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짓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법과 질서, 공정화 상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은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그걸 어겨버리는 사람들이죠. 하늘을 거역하고, 과거에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대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이 땅에 하늘의 이치를 제공하고 그 이치를 부여받은 땅은 만물을 키우는 책임을 다하잖아요. 인간은 그걸 본받아서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정말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정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활용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줘서는 그들의 생각과 의도대로 굴러가는 사회가 만들어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오펜하이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필요에 따라서 정보에 버려지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복권되긴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그가 받은 고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했겠죠. 지금 정부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 정치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뭘 세상 원래 그래, 지지해야지, 막 잘하실 거야, 이런 문해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존재는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인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는 그냥 지능을 가진 비인간이에요. 지능 가진 어나더 포유류죠. 그래서 유시민 씨가 침팬지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얘가 길었네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니었어도 나치가 먼저 할 수도 있었어요. 나치가 이걸 개발했다면 지구는 지금과 훨씬 달라진 모습이었겠죠. 다 그야말로 필요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인간의 반성이 있고, 어쨌든 세계 각 정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그런 핵폭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의 위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인간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폭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쨌든 공멸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얘들은 관심 없죠. 얘들은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굳이 우리가 힘들게 무기 들고 인간하고 싸워야 되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이거 터뜨리지 간단하죠. 기존 영화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스토리로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 얘한테는 지능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능이 어쨌든 얘한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얘들은 하찮은 인간의 지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신적 지능을 보유하게 될 텐데, 얘들의 의도, 앞에 나오는 thoughts, intentions,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얘 정말 수조 배에 달하는, 왜냐면 그 정도의 사유력을 얘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뭐 사유를 뭐 1분에 몇 조 번 한다. 1초인가요?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있다.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정말 어리석다. 인간의 세상은 머지않아 망가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끔찍한 현실이 돼가고 있죠. 보너스 있다고 그랬죠. 한 분께서 저는 여자분이라고 생각하고, 병호년생입니다. 66년생 병호경인 정미계묘, 그분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공개 강의 언제 하나요? 11월에 합니다. 답장 보냈습니다. 제가 명리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신점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저 이제 문자로 오는 질문에는 아예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실 예의는 아니죠. 저도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공식적으로 답을 드리죠. 질문한 것만 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 왜냐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부 차원이 또 필요하니까. 인월 정인생이고, 이게 귀문 걸려있죠. 이게 제극인, 정인 제극인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비겁다자고. 그죠? 연월이 이제 이 귀문, 내가 이제 이 식신 전문가며, 이 귀문 걸린 사회에 이 정인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식신을 써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명리 쪽 이런 쪽을 잠깐 벗어나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 사주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정관을 만나게 되죠. 이 관과 해인합을 이루고 해미합을 이루고 이제 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재근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면 되고. 쉽지는 않아요. 이제 공부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제 이 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쓰고 직장으로 써서 이 인성의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여기에 이제 임묘진 방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인의 파극을 내가 잘 막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설기되기도 합니다. 인호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운이 적절하게 어쨌든 막아주고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제극인과 관련된 이제 문서 다루는 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금융 이런 쪽하고 잘 맞고, 물론 이게 이제 이 재성 사회에서 인성이 올라와서 제극인 하는 것과 정인 사회에서 제극인 걸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실은 많이 다르죠. 이건 원래는 이제 순수한 학문의 세계 쪽으로 가야 돼요. 내 사회가 이제 내가 살아간 사회가 이제 그러니까 이 병화 겁재들과 함께 내가 갑이라는 정인 자격을 따서 공부를 하여 무토, 식신, 상관을 내가 상관 페인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쓰면 돼요. 이제 상관 페인이 가진 속성을 내가 쓰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재성이 위에 있으니 이게 이 정인의 순수함, 학문 이런 길을 막죠. 하지만 설명드렸듯이 관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게 되면 문과 쪽으로는 이제 돈과 관련된 학문,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겠죠. 많은 목들을 금으로 이제 금공목 하면서 가지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숫자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는 이제 이 양인 프로페셔널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과 오미합을 하죠. 여기엔 식신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어요. 이 내 전문성을 이들이 오미합해서 같이 생해주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 바탕 위에서 하는 일이에요. 많이 공부할수록 내 식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다면,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과 쪽으로는 인이라는 에너지가 많은 화기에 달궈진 경금의 상한이 이제 그런 쪽의 연구, 활인 쪽의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간다. 이제 이 귀문적 요소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편인적 에너지 묘미합으로 이게 해묘미 인성 가삼합을 만들잖아요. 인성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회에서 배운 것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죠. 나는 그 업그레이드된 편인을 쓰는 사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귀문적 속성과 임묘진 방합의 해묘미의 속성, 이제 인성이 굉장히 많은 게 그런 쪽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 정신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제극인의 속성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없으면 공부한 것을 효과적으로 돈으로 바꾸거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쓰는데 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으며 두뇌작용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이 제극인은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그것을 돈의 재료로 쓴다 이런 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답이 뭔지 알아맞추고 거기에 이제 활발한 두뇌 작용과 놀라운 지적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운이 이제 수류신 이렇게 흐르면 이제 제극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신대원 지금 아직 명리를 공부 안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 편인을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당연히 미신합, 묘신합에서 묘신규문이 또 걸리고 인신충 이 정인은 보다는 내가 이제 편인에 올인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그러면서도 그걸 다시 천간에 이제 정인으로 띄워서 살인상생 이제 공부를 할 시기 당연하죠. 그러면서 제극인의 판단. 그래서 이 제극인은 딱 뭐라고 결과물을 정확하게 팍 그 순간 이렇게 내는 거라서 이 전법 그런 쪽에 잘 맞죠. 그래서 신점 이런 것에 굉장히 유용하다. 네, 연세 들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왔냐, 내 삶에 굉장히 좌우되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좀 알겠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한 번도 대화를 섞지 않은 분한테 이 사주 구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제가 이제 범주적으로는 말씀드렸고요. 여태 이제 이런 에너지는 이제 이 귀문의 에너지와 이제 제극인의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죠. 신점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정확하게 판단 내려주는 것,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 운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인적 지식을 쭉 깊게 가질 때, 왜냐면 이 제극인이 오래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몇 년 안 남았죠? 그래서 명리 공부를 그 사이에 충실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원 끝나면 물론 이제 미중을목을 가지고 뭔가를 써야 되겠지만 이게 밑에서는 이제 세운에서 물론 정미 무신기후 여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무신기후. 하지만 이게 대운 바뀌면 그런 이제 신점 이런 것들은 많이 약발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와 대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명리 공부를 그 사이에 쭉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 인성 에너지를 제대로 제극인 걸리지 않은 그런 에너지를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평관 이 살인상생을 계속 하시려면 내가 편인적 기반 하에 이제 묘미합하여 식신을 계속 쓰는 이런 60대를 준비해야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점 쪽에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런 쪽이 나한테 맞다. 하지만 이 몇 년간 명리 공부를 충실히 하시는 것이 향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